그럼 이 한알령이 다음 테마의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누가 뭐래도 금요일에 들어왔었던 이 막판에 쏠려 들어온 키이스트는 막판에 896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DPC가 시총이 3,400억인데 이게 2,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대장주라고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을 이 초록뱀이 1,600억이 터졌습니다. 시총이 1,400억짜리예요. 뭐 한 바퀴 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특정 테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 막판에 특정 테마에 수급이 쏠리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바로 한알령 해제. 이 한알령 해제라는 이슈가 뜨면서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중 대장주 테마가 방탄소년단 테마였었습니다. 그죠? 초록뱀, DPC, 키이스트 이 세 개가 대장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제 조건 검색 시에도 초록뱀이 1290원대 이때 포착이 돼서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DPC라든지 뭐 7540원이네요. DPC라든지 뭐 키이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종가 베팅에서는 미디어 관련 종목 하나 선택해서 종가 베팅을 해봤었습니다. 즉 주말에 쉬면서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찍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요일장 막판에 이런 수급들이 쏠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테마에 대한 그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좀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했고요. 본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잘 안 하는데 초록뱀이라든지 키이스트든지 이런 종목들이 왜 상승했고 다음 테마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테마는 코로나겠죠. 코로나가 지금은 진단키트 쪽으로 역대급의 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확산된 이후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물론 일본 같은 데는 증가하고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먹고 나올 수가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상승을 줄 수는 있겠죠. 신풍제약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다음날 빠지더라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수그러들기 전에 일단 이런 종목들이 먼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이제 이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혈장치료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하락을 이제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테마주 큰 게 뭐가 있죠? 총선이 있죠.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총선주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남선알미늄이라든지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총선주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상승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적다고 해서 얘네들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그만큼 높게 잡혀 있는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죠. 수요일 전까지 과연 6,700원대를 뚫어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전에 이런 종목들은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총선주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코로나는 뭐 아직 살아있는 재료이긴 하겠지만요. 이런 그 두 가지 테마가 한순간에 심화이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럼 다음 테마가 어떤 게 뜰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미리 저점에 들어가서 홀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한알령 해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알령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블로그에 적은 건데, 네, 보시면 한알령이라는 게 16년도에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에서 한알령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 대한 한류 제재 조치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자기 앞마당에 미사일을 배치를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그렇다 보니 관광객들의 여행을 제한을 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 연예인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다방면적인 보복을 진행을 한 것을 한알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한알령이 다음 테마의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누가 뭐래도 금요일에 들어왔었던 이 막판에 쏠려 들어온 키이스트는 막판에 896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DPC가 시총이 3,400억인데 이게 2,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대장주라고 지금 뭐 어떻게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을 이 초록뱀이 1,600억이 터졌습니다. 시총이 1,400억짜리예요. 뭐 한 바퀴 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돈들이 다 막판에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뭐 직감적으로 드시나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다른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보셔야 될 건데요. 뭐 이렇게 작년부터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 담당이 한국 방한을 하면서 중국과의 대중관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에 있는 한 기업에서 3,000명 가량이 인천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단체 쇼핑도 오고 하고 했었고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바로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신 못 차릴 그런 순간이 왔었죠. 중국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마스크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장과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도 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죠? 뭐 중국과 친하다라는 친중을 얘기하는 국가들도 다 중국과의 경을 봉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열어놨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2월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방한을 할 거다라는 기사들 내보내요. 이때는 중국도 지금 코로나로 엄청 정신 없었던 순간인데 이게 왜 뭔 생각으로 중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하여튼 뭐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때 발언을 했었던 2월 18일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30명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다가 2월 20일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감염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200만 장 마스크 지원을 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중국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200만 장 주고 중국도 우리나라에 또 서울시든 강원시든 이런 곳에다가 마스크를 기부하면서 서로 뭐 연인 관계도 아니고 선물도 주고받고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슬슬 코로나가 끝난 건가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뭐 아직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다가 이렇게 중국판 유튜브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를 복원을 했다.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한알령. 이제 한국 간의 우호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판 유튜브가 뭐냐면 요오쿠라고 해요. 요오쿠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 구글로 들어가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존에는 일본 드라마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드라마 에피소드 쪽에 여기에 이제 한국 드라마가 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일본과 한국 드라마. 그죠? 예전에 일본 드라마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뭐 미녀의 탄생, 그리고 응사, 그리고 또 뭐 잉여공주, 뭐 죽은의 태양, 뭐 이런 것들이 중국판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 요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알령 해제 관련된 그 중국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일이야 뭐 방탄이나 뭐 이런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제 이런 시세를 준 종목들은 이미 상승한 테마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뭐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아마 다음 상승은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이다 볼 수 있는 건 한국 화장품 제조 있겠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볼벤 상단을 찍으면서 거래대금이 640억 가량 터졌고요. 뭐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미디어 종목들처럼 이렇게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고가가 종가인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뭐 코리아나 그리고 클리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토니모리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시세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없어 보여요. 예.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뭐 딱히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뭐 간다고 하면 게임주들도 예전처럼 똑같이 테마를 태워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컬러레이도 최근에 지금 뭐 770원까지 갔다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의 종목으로 돼 있는데 얘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고요. 상승을 한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일선까지 찍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중국 관련주 종목들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잘 버텨주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수가 이제 하방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빠져서 예전의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간 1400대, 1500대 이 밴드까지 빠진다고 하면 뭐 시진핑이 오던 시진핑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전저점까지 때려 박으면 뭐 이런 테마들은 사실 상승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상으로 금요일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틀 장이 열리고 나서 또 하루 쉬고 또 이틀 장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안전한 매매들 하시고요. 많은 수익들 내시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